자, 세 번째 수업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 번째 내용 같은 경우에는 제가 마지막 키워드로 말했던 것이 등온 흡습 곡선, 등온 탈습 곡선이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여기서 등온이라고 들어가 있는 게 뭐냐면 아까 제가 식품의 온도가 하고 물의 온도가 같아야 된다라고 했었잖아요. 그래서 등온이라는 말이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임의의 온도다, 같은 온도다 이런 식의 용어가 있었던 거였고요. 흡습이 되고 탈습이 된다라고 했었어요. 설명해 볼게요. 밑에 보시면은 일정 온도에서 식품이 대기 중의 수분을 흡수 또는 이렇게 평형 수분 함량에 이르는 경우를 우리가 흡습 곡선이라고 하는 거다라고 했고요. 반대로 내놓는 경우를 탈습이라고 하게 되는데, 자, 이 그래프에서 항상 여러분들 그림이라든지 그래프가 나올 때는 X축, Y축을 잘 보세요. 먼저 이거부터 살피세요. X축의 정의가 뭐였고 Y축의 정의가 뭐였는지를 먼저 보셔야 되는 건데, 이 Y축에 해당이 되는 것이 바로 수분 함량이에요. 이 수분 함량 퍼센트 해당이 되는 거였었고요. 그 다음에 X축에 해당이 되는 것은 우리가 AW로 표현할 수도 있고, 보통 AW로 표현하는데 AW의 100배가 됐던 것이 뭐였어요? 평형 상대습도였었잖아요. 그래서 평형 상대습도로 볼 수도 있어요. 가로축에 해당이 되는 것은. 그래서 왜냐면 AW. 근데 만약에 이거를 평형 상대습도로 표현을 했으면은 1부터 100까지 있을 것이고, 근데 AW로 표현해서 보통은 AW로 나타내요. AW로 나타내면 뭐부터 뭐까지 있어요? 0부터 1까지 있는 거예요. 그죠? AW는 0부터 1로 표현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얘가 AW가 되면은. 그러면 여러분 일단 생각해봐. 수분 함량이 낮을 때와 수분 함량이 높을 때, 자, 같은 이 분필이었지만은 수분 함량이 낮으면은 얘가 굉장히 건조해지겠죠. 수분 함량이 높은데 이걸 놓게 되면은 굉장히 눅눅해지겠죠. 이렇잖아요. 얘도 수분 함량에 따라서. 그러면은 수분 함량이 많아지면은 얘가 가지고 있는 것도 흡습을 하게 되면은 이렇게 AW 역시 마찬가지로 커질 거 아니에요. 이 같은 분필이라는 걸 가지고서도 수분 함량에 따라서 이렇게 달라질 수 있는데, 이걸 식품이라고 빵이라고 봤었을 때, 예를 들어서 어떠한 제품이라고 봤었을 때 이렇게 일직선으로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얘가 어떠한 형태의 변곡점, 한 군데, 두 군데에 해당이 되는 변곡점을 갖게 돼요. 그러니까 이런 식의 형태를 갖게 되는 것이 두 군데 변곡점이 나타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변곡점 형태가 나타나는 곳이 있게 되는 건데, 자, 보통 이제 수분활성도 대다수의 모든 식품이 다 같지는 않아요. 모든 식품들이 다 이 형태가 같지는 않은데 대부분의 형태에 해당이 되는 식품들이 0.2에서 0.25의 경계가 한 번 있게 되고요. 그 다음에 0.8 정도에서 한 번의 경계가 있게 돼요. 대부분의 식품들의 경우에. 그래서 이 식품을 탈습시키게 됐었더니 얘가 이런 형태를 띠게 된 거예요. 탈습을 시켰을 때. 자, 탈습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탈습이라는 것은 수분을 점점 줄인 거잖아요. 수분 함량에 해당이 되는 것을 점점 줄였더니 이런 형태를 띠게 되더래요. 그래서 그러면 수분 함량을 우리가 줄였잖아. 줄였던 이 수분 함량에다가 이번엔 똑같이 수분 함량을 같은 비율대로 줘본 거예요. 근데 그러면 같은 식품이었으면은 얘가 올라갈 때 같은 식품이면 같은 곡선을 향해서 이렇게 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이렇게 안 올라가는 거예요. 이렇게 안 올라가고, 올라갈 때는 이것이 차이가 나면서 이런 식으로 해서 흡습이 될 때는 이렇게 더 간격이 벌어지게 되면서 탈습보다 낮은 상태로 들어가더래요. 왜 그럴까? 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1910년대 이론에서는 이거를 이제 1910년대 처음 나왔던 이론에서는 잉크병 이론이라는 걸로 해서 조그만한 병에 이렇게 가득, 우리가 여러분들도 혹시 그거 해보신지 모르겠어요. 화장품 예를 들어서 50ml에 해당이 되는 것을 다른 용기 50ml로 옮기고 싶어. 그래서 여기 있는 용기를 바깥쪽의 것으로 다 덜어냈어요. 덜어냈는데 같은 용기에 해당이 되는 데를 이걸 같이 넣고 싶어. 근데 안 들어가는 거예요. 막상 그만큼이. 그래서 이 빠져나간 만큼 여기 구멍을 통해서 다 들어오지를 못하더라 라는 것이 이제 빠져나가기는 했어. 탈습. 근데 그 자리만큼을 다 못 차고 들어와. 이거를 잉크병 이론이라고 했어요. 근데 왜 그럼 못 들어오지? 라고 하게 되면서 이후에 나왔던 이론이 바로 이제 개방기공설이라는 이론이 있게 되는데, 특히 식품의 경우에는 이게 건조가 되는 과정에서 얘가 이 부피가 확 줄어들어 버릴 거 아니에요. 부피 자체가 줄어들다 보니까 나중에 흡습하려고 했었을 때 쪼그라져 있으니까 그 안쪽으로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더 이상. 그래서 이 이론이 이후에 나온 개방기공학설이에요. 그래서 결국은 여기서 하나 포인트는 뭐냐면은 탈습보다 항상 흡습이 낮은 쪽에 있다는 걸 꼭 기억하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탈습이 더 높은 수분 함량이었었고 이만큼 다 못 들어가. 그래서 흡습 곡선이 더 낮아요. 그래서
같은 식품인데도 탈습하고 흡습하고의 곡선이 서로 일치하지 않는 현상을 우리가 히스테리시스 현상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거를 식품의 이력 현상이다 라고도 얘기를 해요. 그래서 히스테리시스 내지는 이력 현상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는 건데, 탈습과 흡습이 일치하지 않음. 그래서 올해 시험 문제 중에, 보건연구사 시험 문제 중에 조금 쉽게 나왔던 시험 문제가 이 문제가 있었어요. 그 수분 함량에 있어서 등원 흡습 곡선과 탈습 곡선이 일치하지 않는 현상을 무엇이라고 부르는가?